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일터의 현자 2부입니다. 2부이면서 마지막 편이 되겠죠. 중년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 이 책의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롤모델인 분이 있는데 랜디 코미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겪은 실패뿐 아니라 성공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성공, 뭐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 성공 방식에 대해서 그걸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그때보다 못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향수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과거의 무게를 모두 지고 다닌다면 오늘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도 없고 기회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거의 무게, 과거에 얽매인다면 나에게 오늘 중요한 학습이나 배움, 교훈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그 과거에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항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온전히 나의 노력의 결과였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떠한 조직이라는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서 무언가 먼 강도 내려다보고 호수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 뿐이지 내 키 자체가 그렇게 커가지고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모델 랜디 코미사로부터 이제 저자는 이러한 또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과거의 옷장에 정신이 팔리면 미래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옷을 지나쳐 버린다. 아까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기회를 만들 수가 없다.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면 멋진 신세계에 발을 들일 때도 낡은 자아상을 질질 끌고 가게 된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예상치 못한 우리가 입을 새로운 옷이 존재할 것이고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질지 모르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내가 입을 새로운 옷, 그런 것들이 존재할지 모른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 기대감, 그런 것들을 품고 호기심으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중년의 나이에도. 중년 이후의 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말을 짧게 하는 것. 저번 시간에 우리 70세에 인턴을 시작했던 폴 얘기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폴은 다른 젊은 인턴 3명과 팀을 이루었고 이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유대감을 쌓았다. 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젊은 인턴 3명이 자기한테 조언을 한 거죠. 폴, 대화 나눌 때 말을 좀 짧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해 줬다. 나는 젊은 인턴들에게 그들에게 좀 더 깊이 파고들라고 권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말이 길어지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말을 길게 하는 거, 짧게 핵심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기의 장점, 다 자기만의 사업체를 크게 운영했던 이런 분들이 70세가 돼서 인턴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의 장점, 가끔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누렸던 권력과 특권, 위신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 자유롭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에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작은 회사라도 내가 운영을 했고 거기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많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는 작은 사업체지만 그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중압감 그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 정도의 성과와 지위와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자유롭고 그런 중압감에서 스트레스 없는 생활 이런 것들이 나은 삶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어떤 사업에 몸담고 있는가? 정말 단순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이 여러분들 조직에 얼마나 미묘하고 숭고하고 귀중한 학습 기회를 주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자, 회사 워크숍 등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파트너를 2명씩 맺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한 명이 한 명한테. 그러면 우리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답변했던 것과 같은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5번 질문과 답변을. 그리고 이제 A가 B한테 질문하고 답변해서 B가 답변했으면 바꿔서 B가 A한테 질문하고 5번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이 답변에 대해서 조직원 전체가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 진정으로 차별화된 여러분 회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장수혁명과 기업혁신,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담하건대 산업혁명이 100여 년 전에 완전히 새로운 노동법과 근로기준을 만들어낸 것처럼 장수혁명,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죠. 언제까지 수렴이 될지 모르겠어요. 장수혁명은 21세기 일터를 정의하게 될 연령을 불문한 새로운 법칙과 원칙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일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새로운 법칙, 원칙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앞으로 번창하게 될 회사들은 경쟁자보다 먼저 이런 현자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일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회사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크게 성공할 회사들이 바로 이러한 중년 이후의 노동자들을 잘 채용하고 이용해내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장수혁명에서 기업은 새로운 인적 자산의 기회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든 근로자에 대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꼰대 이미지. 자, 근데 그러한 이미지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의 세대들이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의 연구나 사례로 본다면 그러한 관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업무 성과가 나쁘고 참여도가 낮다. 근데 업무 성과는 나이에 비례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참여도도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참여도와 의욕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를 거부한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모든 조직에서 새로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신입사원과 젊은 직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조만간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텐데 글쎄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를 거부한다. 지금 오히려 변화에 더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3번,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죠.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 연구,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70세 넘어까지는 뇌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번, 재직 기간이 짧다.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중장년 노년층은 그만큼 적죠. 그러니까 신입 직원은 나이는 어리지만 회사와 문화가 안 맞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직이 굉장히 잦죠. 하지만 중장년은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
재직 기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중장년은 일단 고령화가 되면서 절대적으로 일할 기간은 짧겠지만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적다는 거예요. 이직이라는 게 기업한테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특히 신입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만두면 그건 엄청난 손해죠. 그런 걸 감안하면 중장년 직원들의 고용을 오래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수익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5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 임금 피크제잖아요. 누가 뭐 중장년한테 높은 임금을 주면서 고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중장년들 본인도 그런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실제 뭐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신들의 뭐 약간의 용돈이나 생활비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할 뿐이지 뭐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임금 피크제라는 걸 적용해도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한 큰 수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시간제 근무, 유연 근무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겠죠. 뭔가 자아실현과 이러한 도구로서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을 일만 한다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급여가 더 적게 들어가는 유연 근무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 6번, 신뢰할 수 없고 내부 갈등을 일으킨다. 저건 사람의 문제겠죠.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7번, 건강 상태가 나쁘다. 이것도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변화. 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기존에는 그냥 나이가 든 근로자.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듯이 뭐 고집이 세고 변화를 거부하고 뭐 비용만 많이 들고 회사에 손해만 끼치고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이 든 근로자들을 열애로 취급하지 않고 존중하는 분위기의 일터를 만들 수 있다면 경험과 젊음이 합쳐져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나이 든 근로자들은 지위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때로는 자신을 멘토인 동시에 인턴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대가 고루 함께 힘을 합쳐서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는 그러한 형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장수혁명 시기의 일자리의 풍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이든 근로자들은 기존처럼 뭐 대접받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위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자신을 멘토뿐만 아니라 인턴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혜는 세대를 가로질러 자유롭게 교환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자, 그리고 직원도 늙지만 고객도 늙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디지털 마인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일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면 어떠한 개념이 되냐면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앞으로는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고객층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삶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터의 현자 이 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